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라고 낸 것은 틀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맞춰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위는 넓어지고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한 문제가 아쉽습니다. 특히 최근 기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출제되는 보험금 계산 문제. 예전 같으면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안 되면 틀리고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똑같은 보험금 계산 문제인데 패턴이 미묘하게 달라요. 어떤 회차에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어떤 회차에는 저렇게 계산해야 되고, 하지만 이 모든 패턴을 정리해서 한 번에 알려주는 그런 멋진 강사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보험금 계산 문제 패턴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이것은 요 패턴으로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한순간에 깨닫고 순식간에 정답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보험사고, 이제 보험 손해죠. 보험 손해는 질적 손해와 양적 손해로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먼저 휴대폰 10대를 수입합니다. 보험은 한 대당 예를 들어 1000불씩 총 10대라 1만 불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운송 중에 5대가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먼저 이것을 질적 손해와 양적 손해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파손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5개가 실질적으로 전손에 가까워서 가루가루가 됐다. 내 손에서 휴대폰 5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을 양적 손해라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5,000불입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손이다. 5대가 실제 액정이 좀 깨진 상태로 도착을 했다. 자, 그럴 때는 손해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5대가 얼마나 손해가 발생을 했더니 50%의 개당 50%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보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개당 1,000불이죠. 하지만 50%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500불, 5대 2,500불이 보험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적 손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적 손해는 그냥 물품이 사라진 거야. 아니면 도착은 하긴 했는데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루가루가 됐어. 질적 손해는 도착은 하긴 했는데 수리해서 써야 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가치가 떨어진 거. 이것을 질적 손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질적 손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이것만 알아도 문제 맞출 수가 있어요. 질적 손해는 목적지 도착을 해서 매각을 하는지, 왜냐면 손상된 상태로 도착을 했을 때 어찌됐건 목적지에서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겠죠. 목적지 도착해서 매각을 하는지 아니면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중간 항에서 매각을 하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 손해 문제입니다. 국제무역사 48회 무역계약 3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보험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세탁기 100대입니다. 보험 금액은 개당 1,000달러씩 100대, 그리고 여기에 110%에 대해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개당 1,100불이 되는 겁니다. 운송 중 악천후로 30대가 완파됐습니다. 그러면 30대가 가루가루가 돼서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양적 손해입니다. 실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사고가 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실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 이런 걸 양적 손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개당 1,100불씩 30대가 가루가루가 됐기 때문에 33,000불이 됩니다. 요 공식이겠죠. 자, 양적 손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수입 판매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목적지에서 정상적으로 도착을 했을 때 판매할 수 있었던 가격.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상 가격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개당 1,500불에는 판매할 수 있었던 건데, 즉 내가 1,000불에 수입을 해서 1,500불에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라고 했을 때 양적 손해는 요 부분,
정상 가격을 무시하셔야 됩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는 질적 손해 분손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므로 질적 손해 아닙니다. 이건 양적 손해죠. 자, 다음 운송 중 악천후로 화물이 파손되었으므로 구조물 차감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 양적 손해는 그냥 도착하지 않은 거 아니면 도착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 질적 손해는 값어치는 떨어진 겁니다. 즉 보험사고 중 분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질적 손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까? 목적지 도착을 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경우와 중간항에서 그냥 매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 정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야, 목적지에 도착해서 뭐하냐? 중간에서 산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매각을 해버리자. 왜 이것을 구분하느냐? 목적지 도착해서 매각을 할 때 이거 이제 문제로 다 볼 겁니다. 보험금 계산은 분손 방식으로 하고 중간항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는 구조물 차감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질적 손해의 경우 분손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질적 손해의 경우 구조물 차감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이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양적 손해이니까. 자, 그럼 3번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실손금액인 4,500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자, 이거 국제무역사 보험 파트에서 매번 틀린 문장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보험은 절대 나의 실손을 100%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얼마짜리 물건이든 상관없이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보험 금액이라는 게 나오고 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율에 따라 실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얼마의 보험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손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원래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도착했을 때는 대당 1,500불 아니냐? 그럼 30대니까 45,000불의 손해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실손 보상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계산 문제에서 매번 틀린 문장으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이 사고는 양적 손해의 분손이므로 즉 양적 손해이면서 즉 100대 중 30대가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분손이지만 30대만 놓고 보면은 한 대에서 총 30대는 전손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부의 전손이라고 합니다. 전체로 보면 분손이지만 그 사고만 놓고 보면 전손입니다. 그래서 양적 손해 분손이므로 보험자는 33,000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게 맞는 문제입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양적 손해는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양적 손해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고 질적 손해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질적 손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중간항에서 매각을 했는지 목적지 도착해서 매각을 했는지 중간항에서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전체 보험 금액에서 중간항 매각 비용을 원칙적으로 차감하면 되는 것이고 목적지 도착해서 매각했다라고 하면은 목적지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율을 산정한 후 보험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뭐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질적 손해의 경우 중간항에서 매각을 했는지 목적지 도착해서 매각을 했는지 이것만 가지고 계산 공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국제묘사 47의 무역계약 39번입니다. 해상보험 사고 처리, 클레임, 보상 등과 관련한 내용 중 이제 잘못된 것은 자, 3번이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나 볼게요. 22,000유로로 보험 가입된 화물이 해상 운송 중 해수 유입으로 손상되어 목적지에서 만불에 매각되었다. 손상이 없었을 경우 판매되었을 금액이 25,000유로인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면 2만 유로에 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지 도착해서 매각을 했다라고 했죠. 자, 목적지 도착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목적지 정상 가격과 실제 손상된 상태로 도착한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율을 산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해율 얼마입니까? 원래 목적지에서
25,000불에 매각할 수 있었는데, 즉 정상적으로 도착했다라고 하면 25,000불이 정상 가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만 불에 매각했다라고 했으니까 15,000불의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손해율은 25,000유로, 15,000유로 이것을 나눠주면 결국 손해가 얼마가 발생한 겁니까? 60%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실제 보험 가입된 금액은 22,000유로죠. 그러면 22,000유로에 손해율 0.6, 60%를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200불이 됩니다. 자, 전체 공식은 이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 목적지 정상 가격에서 목적지 판매 가격을 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손해. 내가 얼마를 손해봤는지 손해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목적지 정상 가격으로 나눠주고 그 손해율을 곱하면 13,200불이 나오는 거죠.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질적 손해 중 목적지 도착을 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이것을 분손 방식이라고 합니다. 목적지 정상 가격과 목적지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율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이 틀린 거고요. 1, 2, 4번이 왜 맞는 문장인지 볼게요. 신용장상의 Claims Payable at 뉴욕은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지를 뉴욕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웨어하우스 투 웨어하우스는 보험 담보 구간을 수출자의 창고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2번 적합보험은 혼합보험으로 통상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다. 뭐 전혀 어려운 문장이 아니죠. 4번 FAS 조건으로 화물을 수입하는 자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운송 개시 시점부터 본선 선측, 즉 선측에 둘 때까지는 매도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FAS는 언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까? 선측에, 매도인이 선측에 둘 시점이죠. 즉 선측까지 운송 구간에 대해 부보, 즉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39번이 전형적인 질적 손해 중 분손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목적지에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송장 금액 10,000불에 철판 100톤을 이제 110%에 대해 가입을 했으니까 11,000불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기간 중 보상하는 위험에 근인하여 화물 전체가 손상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자, 손상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게 질적 손해입니다. 수화주가 손상된 철판의 인수를 거절하여 철판은 목적지에서 4,000불에 판매가 되었다. 사고가 없었다면 목적지에서 8,000불에 매각할 수 있었던 이 화물 손상과 관련된 클레임에 대한 올바른 처리는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분손 방식, 즉 질적 손해 중 분손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손해율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원래 정상적으로 도착했으면 목적지에서 8,000불에 팔 수 있었는데 손상된 상태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얼마에 판매를 했어요? 4,000불로 판매를 했죠. 손해율 몇 프로입니까? 이거 정상 가격은 8,000불, 실제 4,000불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손해는 50%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11,000불에 대해 가입을 했죠. 즉 손해는 50%, 그리고 전체 보험 금액은 11,000불이기 때문에 11,000불 중 50%엔 5,500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이에요. 전체 11,000불 중 정상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을 이제 정상 가격으로 나눠서 손해율을 계산한 것을 곱하면은 보험금이 계산됩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1번, 2번, 4번이 왜 틀렸나 볼게요. 1번, 보험의 목적 전체가 손상되었으므로 현실 전손으로 인정돼. 현실 전손 이런 거 아니죠. 좀 목적지에 어찌됐건 도착을 해서 목적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손입니다. 2번,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8,000원 실손 보상, 높고 금액이 크던 적던 실제 보험에서 실손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율과 계약된 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죠. 4번, 질적 손해가 발생하여 매각되었으므로 구조물 차감 방식은 중간항에서 매각하는 겁니다. 즉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중간항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구조물 차감 방식이라고 하여서 어찌됐건 이 문제에는 구조물 차감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매각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국제무역사 41의 무역계약 40번 문제입니다. 동일한 원단 100롤을 55,000불의 적합보험에 부보, 즉 가입하였는데 해상 운송 중 보험사고로 100롤 모두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중간항에서 양화되었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중간 항에서 매각을 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구조물 차감 방식입니다. 중간항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는 구조물 차감 방식이라고 해서 실제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도착했을 때 정상 가격은 완전히 무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중간항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하게 목적지에서 정상 가격이 얼마인지 실제 손해율이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항 매각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쨌든 건 중간항에서 매각을 하였다. 얼마에 매각했어요? 10,000불에 매각을 하였고 수수료로 1,000불을 지급하였다. 이거 계산 깔끔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55,000불이죠. 중간항에서 얼마에 매각했어요? 10,000불에 매각했죠.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손이었으면 55,000불 다 주려고 했는데 10,000불에 팔았네? 그럼 우리가 45,000불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하기 위해 수수료 1,000불을 지급했기 때문에 1,000불까지는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5,000불 중 매각 비용 10,000불을 빼고 수수료 1,000불을 더하면 46,000불이 나옵니다.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자, 그래서 보상 금액은 먼저 보험 가입 금액에서 중간항 매각 금액을 빼고 이거는 내가 판매에서 받은 거니까. 하지만 매각 수수료는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 문제. 자, 그래서 구조물 차감 방식은 무조건 중간항에서 매각을 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뭘 무시해야 되느냐? 이게 함정입니다. 정상적으로 목적지 도착했을 경우 40,000불에 매각될 수 있었다면 이거 무시하라는 겁니다. 목적지 정상 가격이 중요한 건 목적지 도착을 해서 매각을 할 때고 중간항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 요거 완전 개함정이야. 개함정. 여기 농락되면 안 돼. 이런 거 다 지워버려. 어렵지 않죠? 구조물 차감 방식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사 36회 무역계약 39번입니다. 비슷한 문제, 사실 뭐 똑같은 문제 그대로 돌려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단 백로를 55,000불에 적하보험에 부과하였는데 해상운송 중 보험사고로 백로를 못 심한 훼손, 질적 손해예요. 를 있고 중간항에서 양화되었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중간항에서 10,000불에 매각하였고 매각 수수료로 500불을 지급하였다. 그럼 계산 깔끔하죠? 원래 전손이었으면 55,000불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10,000불에 중간항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10,000불을 빼고 45,000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로 500불을 지급했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더해서 45,500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뭘 무시하라고 했어요? 만약 동화물이 정상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면 8,000불에 매각돼 있을 지워. 목적지 도착 가격이 중요한 건 목적지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적 손해 문제는 계산하기 굉장히 편하고 질적 손해 문제라고 하면은 목적지 도착해서 매각을 했는지 중간항에서 매각을 했는지, 즉 목적지 도착해서 매각하는 경우를 분선 방식, 중간항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구조물 차감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패턴의 전부예요. 종합 문제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사 37회 무역계약 39번. 다음 중 보험보상의 한도와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화물이 전손되었을 경우 기평가 보험인 경우는 보험금액을, 미평가 보험인 경우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단 명백하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은 왜 맞는 문장인지 검증할 필요가 없으면 그렇구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번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보험자에게 인도되지 않았거나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는 양적 손해죠. 양적 손해를 적용되면 손해는 뭐예요? 멸실 수량을 전체 부보 수량으로 나눈 것이다. 전체 100개였는데 30대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게 30%가 되는 거죠. 그 30대에 대해 보험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맞는 문장이고 4번도 맞는 문장 볼게요. 손상된 화물이 중간항에서 매각돼. 이거죠. 중간항에서 매각된 경우는 구조물 차감 방식이라고 해서 실제 목적지 도착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즉, 왜 구조물 차감 방식은 목적지 도착 가격을 무시해야 되냐? 정상 가격이나 손상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어찌됐건 도착을 해서 목적지에서 매각을 해야 정상 가격이 얼마였는지 실제 손해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가 있지, 중간항에서 매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조물 차감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며 보험금은 보험금액에서 구조물 순매각 대금을 뺀 금액, 순매각금이라는 게 뭐예요? 전체 매각 금액 중에서 매각 수수료만큼은 보험금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3번이 왜 틀렸나 볼게요.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어 가치가 하락된 경우를 질적 손해라고, 이거 맞는 말이야. 질적 손해, 이제 분손을 말하는 거죠. 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분손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물 차감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목적지에서 매각을 했으면 분손 방식, 중간항에서 매각을 했으면 구조물 차감 방식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보험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둘 중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비교하여 피보험자가 결정하게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정을 해도 보험자가 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험금 계산 문제. 즉 패턴이 3개밖에 없습니다. 양적 손해인지 질적 손해인지, 질적 손해라고 하면은 중간항에서 매각을 했는지 목적지 도착해서 매각을 했는지. 사실 이게 매번 기출 문제를 풀 때 이것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넘어가지만 막상 또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한 문제를 무조건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보험금 계산 문제 틀렸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국제무역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날을 언제까지나 기원합니다. 최근에 워낙 좀 실무자, 현직자를 위한 그런 영상이 주로 업로드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맘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을 위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